드디어 강의를 만들게 됐습니다.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 텐서플로우부터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는데 결국 데이터를 처리를 하려면은 파이썬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파이썬 없이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파이썬 강의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. 오늘은 가장 중요한 타입과 연산,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. 먼저 데이터에는 뭐 인티저 타입이 있고 플로트 타입이 있고 뭐 스트링 타입이 있고 불 타입이 있고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고요. 그리고 뭐 연산에는 뭐 논리 연산 기호도 있고 뭐 사칙 연산도 있고 여러 가지 연산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타입과 연산이 잘 맞지 않으면은 계산이 잘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요. 그리고 라이브러리는 파이썬에서 자주 사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함수를 만들어 놨어요.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함수를 그냥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. 코딩의 첫 시작의 단골 손님은 헬로 월드를 출력을 하는 거죠. 우리가 출력할 때는요, 이 프린트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. 그리고 우리는 문자 그대로를 출력을 하고 싶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눌러 주시고요. 작은 따옴표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. 그래서 뭐 헬로 월드라고 치면은 이렇게 뜨죠. 그리고 나는 뭐 작은 따옴표로 하겠다.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. 그렇고 이제 타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. 타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숫자랑 문자 타입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크게 변수명을 선언을 해주셔야 됩니다. 뭐 A는 1, 뭐 B는 2, 뭐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숫자에 대한 의미가 있다. 어떤 카운터에 대한 의미가 있다. 뭐 카운트, 뭐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이거는 뭐 머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이 보기 편하게, 남들이 보기 편하게 변수를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. 저는 뭐 A, B로 할게요, 일단. 그 다음에 A 더하기 B를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. A 더하기 B라는 놈을 또 다른 변수로 만들어가지고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A 더하기 B는 C라고 해놓고 출력을 하면은 3이 뜨죠. 뭐 그리고 나는 C는 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 여기다가 바로 직접 A 더하기 B라고 표현을 해주셔도 됩니다. 그러면 3이라는 게 출력이 됩니다. 그리고 실수도 마찬가지거든요.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. 그리고 네. 아까 보시면은 1.2랑 2.4랑 더하게 되면은 3.6이 나와야 되잖아요. 그런데 이게 지금 3.6이 아니고 3.5999라고 표현이 되거든요. 컴퓨터에서는 이진수로 생각을 해요. 아마 이 숫자가 이진수로 표현이 됐을 때 무한소수로 변환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진수로 계산이 돼서 다시 십진수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요. 그리고 이번에는 문자다. 문자를 표현할 때는 큰 따옴표나 뭐 작은 따옴표 똑같이 씁니다. 그래서 뭐 이건 S, 이거 큰 따옴표로 해볼게요. 이런 식으로 되면 이렇게 되죠. SQ. 즉 문자상에서의 덧셈은 앞뒤를 붙여준다고 보면 되고요. 뭐 다시 해볼까요? A, B, C, D, F. 근데 이제 곱셈 같은 경우는 스트링에서는 곱셈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뺄셈, 나눗셈 마찬가지고요. 보이시죠? 스트링끼리는 덧셈만 가능하고요.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불리언이라는 불 타입이 있거든요. 불 타입은 true 아니면 false입니다. true, false 라고 했을 때 1이 나오죠. 이 true가 1이에요. 그리고 false가 0이라서 1 아니면 0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. 그러면은 이 변수들이 어떤 타입을 갖는지가 궁금할 때는요. 이 타입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. 타입 A라고 쳐보시면은 불이라는 어떤 타입이 나오고요. 아까처럼 뭐 4라고 했을 때에는 인티저라는 타입이 나오고요. 그 다음에 4.3이면은
float라는 놈이 나오고요. 다음에 뭐 high라고 스트링을 치게 되면 string이라는 타입이 나오게 됩니다. 내가 사용하는 어떤 변수들의 타입이 왜 중요하냐면요. 타입이 맞지 않아서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. 제가 오래전에 어떤 일을 경험을 했냐면은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었던 거죠. 밖에서 보기에는 1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사실상 1이 우리가 얘기하는 숫자가 아니고 문자 형태로 저장이 돼 있었던 겁니다.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타입이 맞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계산이 안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타입이 중요한 거고요.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단일 변수만 얘기했는데 숫자들의 모임이죠. 숫자들의 모임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. 첫 번째가 리스트고요. 리스트는 이런 꺽쇠 안에 숫자를 이렇게 쭉 나열해 주시면 되고요. 이것도 뭐 1차원 리스트, 뭐 2차원 리스트, 뭐 여러 가지 디멘전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레이를 사용할 건데 어레이는 numpy라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해요. 그래서 import numpy라고 해볼게요. import라는 것은 어떤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때 사용합니다. 그래서 import numpy라고 사용을 하게 되면은 numpy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겁니다. 그러면 우리가 numpy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거든요. 그 함수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numpy에 array라는 함수가 있거든요. array 적어주시고 이 안에다가 1, 2, 3, 4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tuple이라는 또 어떤 순서상 개념의 숫자 모임들이 있거든요. 가로, 뭐 1,2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.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? 타입 네. 기본적으로 타입의 개념은 잘 아시면 좋아요. 그래서 보이시죠? 첫 번째 리스트고요. 두 번째 이제 numpy array, 세 번째가 tuple입니다. 그렇고요. 됐죠?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단일 변수 혹은 변수들의 모임에 대해서 타입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제가 지금 array라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numpy를 불러왔잖아요. 근데 이걸 그리고 뭐 이거를 1로 하고 2로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뭐 numpy에는 제로스라는 어떤 영행열을 만드는 함수가 있고요. 이게 이제 numpy 제로스 4라고 하게 되면은 1행 4열짜리 영행열이 생성이 됩니다.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또 print array라고 쳐보시면은 0000이라는 어떤 영행열이 생성이 되죠. 그래서 numpy 치고 함수명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시는데 이 numpy가 치기가 귀찮은 거예요.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라이브러리에 대한 이름이 길거나 하면은 상당히 코딩할 때 치기가 귀찮다는 거죠. 그래서 얘를 약자로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. 그 약자를 as라고 표현하고 mp라고 적어주시면은 이제부터 numpy라고 적지 않고 mp라고 적어주시면 numpy 안에 있는 함수들을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보이시죠? 전혀 오류가 없고요.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해볼까요? numpy에는 ones라는 1만 들어있는 행렬이 또 있거든요. 프린트를 안 했네요. 네,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. numpy 안에는 뭐 많습니다. 뭐 제로스도 있고 empty도 있고 뭐 ones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있나요? 뭐 array 있고 뭐 sum도 있고 뭐 엄청 많거든요. 그래서 numpy를 불러오는 게 아니고 numpy에서 특정 함수만 불러오고 싶다 이거예요. 다 불러오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from numpy라고 적어주시고요. numpy로부터 뭘 임포트 할 거냐? 지금 제가 뭘 썼죠? array 제로스 원즈만 사용을 하겠다.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됩니다. 그러면 이제 특정 함수를 직접 불러왔기 때문에 이 앞에 numpy라는 표현은 적어주시지 않아도 되고요. 보시면 똑같이 이용이 되죠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numpy나
넘파이나 판다스나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한 함수들을 자주 쓰기 때문에 보통 한 번에 불러오는 게 일반적이고요. 뭐 판다스는 PD라고 많이 사용을 하고 텐서플로우는 TF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.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특정 라이브러리만 불러올 경우에는 뭐 랜덤 같은 경우는 샘플 뭐 이렇게 하나만 불러온다.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.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, 내가 알고 있는 변수에 대해서 타입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그 타입에 맞는 연산들이 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편리한 함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갖다 쓴다 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. 다음 시간은 넘파이 배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. 혹시 좋은 이야기 있으시면은 아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